7월 3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점심은 아까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요. 안 좋은 소식은 저 옆에 친하게 지냈던 닭갈비 사장님이 이제 접고 제주도 가서 고깃집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계속 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춘천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아요. 여기는 살기는 좋고요. 돈 있으면 살기 좋죠. 근데 변화에 그렇게 빨리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느려요. 그리고 교육도 봤을 때 잘하고 못하거나 하는 학생이 갈리는데 못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두고 지금 현재 학원하고 과외업체를 하고 있는데 과외업체는 접고 어플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연결해서 수수료 받는 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과외업체를 어플화 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 지금 봐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영어 수학 학원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춘천은 그냥 요거는 유지만 하고요. 나중엔 접을 수도 있겠죠, 춘천에. 그래서 우선은 기회를 많이 열어두고 올해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는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부터 금리 인상 이제 소수 의견이 점차 늘어난 후 이제 이르면 10월부터 0.25%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8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2번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MZ세대의 돈을 흡수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매개 역할을 넘어 고래로 성장하려면 고신용자 신용대출에 편중된 포트폴리오 개편, 기업대출 활성화, 이제 기존 시중은행들의 플랫폼 개발 등 맹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카뱅은 전체 고객이 맡긴 돈 26조 6,300억 원 중에 원가성 요구불 예금, 중저 원가성 요구불 예금이 15조 원, 그러니까 56.3%에 달합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40%에 머물고 있는 시중은행 평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주택거래 건수는 이전 4년에 비해 줄었지만 세수는 4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건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래 건수는 줄었네요. 오히려. 근데 이제 세수는 많이 거친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집값이 현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 거래가 줄었는데 주택 가격에 비례 부과되는 취득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주택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서울만 4년간 71% 폭증해 9조 8천억 원 거쳤습니다. 서울에만 취득세로 4조 원이 더 거친 셈이죠. 많이 거쳤네요. 정부가 16일 비수도권에서 일괄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5인 이상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또다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 음악 속도를 규제하는 데 대해 국내의 비난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즉 과잉 조치 논란이 일고 있죠. 저는 복싱장을 다니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저 음악 속도 규제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청해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백신 접종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군 당국이 뒤늦게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후속이라도 대응하니까 다행이네요. 펌이라, 그 다음에 어피니틱, 에코티파트너스, GS 리테일이 함께 국내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인수에 나섭니다. 3자 연합이 공조하면서 요기요 인수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매각가는 1조 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골목 상권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창구마저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질 것 같고요.
이제 월급 받는 분만 이제 고정 월급 받는 분이 대출이 더 잘 되겠죠. 앞으로 시대는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넘는 등 고위험 자영업자는 지난해 20만 7천 가구로 이들이 떠안은 부채는 79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79조입니다. 대략. 최근 시장 금리 상승이 가파라지며 이들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4년간 한수원의 원전 판매 금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조 3천억 원이었던 원전 판매량은 8조 6천억 원에서 이듬해 7조 9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정권 후반기 들어선 지난해엔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2017년과 비교하면 1조 원 정도 줄어든 거예요. 현 정부 들어 각종 원전 보수 작업 등을 이유로 원전 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고요. 묻지마 지원에 악용 부정수급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실태 조사에 나섰고요. 결국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 꼴이랍니다. 제가 이거 태양광 비리 있다고 얘기했죠. 부정수급 판을 칩니다 지금.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20일부터 역대급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에 전력 수요 역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90%가 사용 중이고요. 추가 여력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일시에 전기 수요가 몰릴 경우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내 철도 차량 제조업체들이 저가 출혈 경쟁에 함몰된 사이 중국 업체가 한국 시장 진입을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관련된 것도 중국 업체가 들어오더니 철도까지 그래요. 이렇게 해외 업체의 저가 공세 무방비된 계기는 7년 전 WTO GPA가 2014년 개정 발효되면서인데 하지만 정작 세계 주요 국가들은요 자국 철도 차량 사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방이에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외국 거대 자본 철도 기업의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나라 철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품이라도 우리나라 거 쓰게끔 강요해야죠. 안 그러면 다 외세에 다 말리겠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인 희망회복 자금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탓에 피해액이 적은 자영업자가 피해액이 많은 경우보다 더 큰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 대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올바른 지원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크죠. 뭔가 정책을 만들 땐 현 상태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부족한 것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원 말하기 쉽습니다. 작년 매출 5억 원인 자영업자 1천만 원이 줄면 500만 원 받는데요. 매출 4천만 원 내던 업주는 2천만 원 감소해도 250만 원 받습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죠?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은행 실명 계좌 계약 제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사기꾼들이죠. 빗썸, 업비트 회장들. 빗썸은 실소유주가 국내 가상화폐 규제를 피하려 꼼수 매각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코인 시세 조정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기꾼이요. 업비트는 해외 법인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꾼이요.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잇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들도 실명 계좌 계약 제한장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은행들 입장 좋죠. 명분 생겼잖아요. 비트코인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요. 오뚜이가 다음 달 1일 진라면 등 주요 라면값 평균 11.9% 인상합니다. 그래서 요번 달 안에 라면 미리 사다 두십시오. 무려 13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가격 인상인데 이에 업계에서는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라면도 가격 인상하겠죠.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이 됩니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2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상 매각 대금은 최대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앞으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동반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 시에도 대출금리 인상폭에 제한을 두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형과 월 상한의 고정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 가지 상품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판매가 됩니다. 요거 금리 상승 예상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행 가서요. 금리 상한형, 월 상한 고정형이요.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질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국회가 일단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이제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은 제외하고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때는 1개월에 사전 실무 교육을 받도록 또 했습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 규모 지역 상품권 소비 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역효과를 우려해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1조 원을 훌쩍 넘었고요. 소비 쿠폰은 물가 인상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죠.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공모했으나 지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설 폐기물 대란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 폐기물부터 대란이 덮치네요. 정부가 공모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건설 폐기물 자체를 줄일 것을 업계에 통보했는데요. 이게 현실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수도권 재개발을 적극 장려하려고 나선 상황에서 말 따로 행정 따로죠. 현실 따로 건설 쓰레기는 늘어나고 폐기 방법은 없는 딜레마가 예상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냥 연장 나 아니면 나 때 뭔가 터지지 말아라. 그리고 뭐 현재 뭔가 발생하면 눈 감고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자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령상 자격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거래소 설립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 올랐죠.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좋겠네요. 최저임금 올라서요. 누구는요.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1.8%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고용 축소가 우려됩니다.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상승률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고요. 주휴수당 포함된 1만 1,003원으로 인건비 폭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한 달여 만에 리더십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만찬회동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일각에선 이 대표가 그간 독자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부처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쌓인 당내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근 이 대표가 제1야당 수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투쟁을 해서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 뭐 투쟁하지 않는 야당의 대표 같습니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LNG 장기 계약 물량 중 절반이 3년 후 만기가 종료되는데요. 3년 후 만기가 종료돼요. LNG가 안 들어오는 거죠. 3년 후에. 이렇게 되면 신규 계약에 실패할 경우 천정부지로 솟은 LNG를 시가로 사화해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다 탈원전 탓이죠. 상황이 급하게 치자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장기 도입 계획을 위해 일주일간 카타르 등으로 직접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국내 최대 여행, 여가 플랫폼 기업 야노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야노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FT는 분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제때 수출품을 운송한 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높은 운임을 주고서라도 선박을 입도선매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중국의 스포트 선박 운송 운임이 경매에 가까울 정도로 폭등하자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선들이 부산항에서 선적할 여유가 사라진 것이고요. 중국이 막강한 운임 수용 능력을 통해 선박 블랙홀이 되면서 우리 수출항은 사실상 패싱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인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은 그냥 뭐랄까 뚱뚱하고 심술궂은 자기만 아는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 없어요, 남에 대한. 중국은 커질 수도 없는 나라 같습니다. 이렇게 행포하는 거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전세 6월 한 달 0.49% 상승. 서울 월세도 매달 0.1%씩 상승합니다. 전세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초, 동작구 지역에서 월세 상승률도 가팔랐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교수가 현 정부가 펼친 과도한 정책 중 임대차 3법이야말로 집값, 전세값을 올린 악법이며 하루빨리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회도 용적률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건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민간 모두 주목하는 양상이에요.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요. 미국 중앙은행이요. 연방준비제도 역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9월 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에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화폐 발행과 상호작용하는 실증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상화폐가 없어지겠네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9%로 집계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분기 성장률 18.3%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중국의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낮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국가 하이티가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무정부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조사하고요. 그래서 조사단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선두주자인 화이자가 부스터샷을 둘러싸고 미국 보건당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화이자 회장이 보건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언론에 자사가 개발 중인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 정책에 혼선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예요? 그 전에 백신은 효과가 없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부스터샷 논쟁은 국제사회와 사회의 공평하고 보편적인 백신 공급을 지향하는 WTO의 배분 계획에도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경제의 위기와 코로나19 방역 미비에 분노한 쿠바 시민 수천 명이 지난 11일 거리로 뛰쳐나가 27년 만에 반정부 시위를 전개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쿠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나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거 바로 발표한 거예요. 이례적이죠. 공산당 정권에 억눌렀던 쿠바 시민의 단체 행동에 미국이 이처럼 즉각 응답한 것은 쿠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정부기관 6곳이 중국 강제노동 지역인 신장과 연관된 사업을 강력히 금지하는 경고문을 13일 게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계속 중국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계속 방송이나 정부에서 떠질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를 자극시키냐? 이슬람 국가들을 자극시키죠. 미국 기업이 홍콩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고령도 예고돼 있습니다. 그럼 뭐 홍콩에서 발 빼라 이 얘기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에 중국은 미국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 대통령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재앙적 마지막 해 내용의 발췌본을 공개하며 이러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빠 있잖아요. 트럼프 빠순이들. 트럼프가 됐으면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고 책에 썼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면 안 돼요. 2021 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며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학과 단위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하러 공부해요? 다 미달인데.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의 미충원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 역시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선발이 아닌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문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자 지방 국립대 학과 단위에선 정시 원서를 낸 학생 전원이 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뭐 이제 대학 가기 쉬워졌네요. 지방 국립대 씨름은 신입생 모집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위기죠. 대학에 들어와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이탈하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국립대 9곳의 신입생 자퇴율은요, 2010년에 2.5%에서 2020년에는 6.9%로 10년 새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심화된 임용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줄여 나가야죠. 이를 위해 국어, 수학, 사회 등 공통과목 교원 양성은 사범대가 맞고요. 이들 과목에 대한 일반대 교직 과정은 폐지가 됩니다. 또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바꾸고 교과 교원 양성 기능을 없앨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 과정 정원 감축 시기를 202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5,000명 이상 감축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 전국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단 1.9%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앞으로 대형 음식점에서 화재, 사망, 사고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98% 다중이용업소가 제외됨으로써 구멍이 뚫린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의 3,509개 대중이용업소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빈집털이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예방법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빈집털이범들은 원래 이제 인기척 통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남 통해 이제 우편 엽서 본 거 이제 많이 쌓여 있으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SNS에 올라온 그 자기 뭐 휴가 간다는 자랑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또 없는지 판단하고요. 심지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직접 공략합니다. 투명 유리 테이프로 지문 채취 알아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도어록 주변에 설치해서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털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은 7월 넷째 주, 주로 25%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7월 넷째 주요.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 말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번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번복했습니다. 이미 합격자로 발표한 20명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불합격자로 처리된 27명은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실수가 임용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불합격자는 천국 됐고 합격했다 불합격 받은 사람은 지옥 됐겠네요. 순간.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경제검찰공정거래위원회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무시간까지 낮술 펌하시다가 소란 일으키는 국장, 기업 임원에게 골프 접대받는 과장 등등등 간부들의 비리 사실이 잇따라 터지면서이죠. 생선은 눈깔부터 썩습니다.
죽음을 앞둔 중증 질환 환자와 식이 질환 환자를 위한 원샷 첨단 바이오익 약품이 이제 국내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급여 등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거 말 많았죠. 코로나 예약 문제 대해서요. 50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현 상황을 감싸는 듯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건 아부아처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 차질을 사과하는 상황에서 정 청장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자 접종 신청을 못한 당사자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3일 전은경 청장님의 답답하리만큼의 철저함 때문에 이렇게 예약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현 시점에서 확정된 모더나 백신은 185만 명분이 전부이고요. 나머지 3,815만 명분은 연내 예정대로 들어올지 미정입니다. 3,815만 명분이요. 미정이에요. 애초 모더나 백신 계약을 4천만 회분을 했는데 6월부터 주간 단위로 순차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지만 이는 계약상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급이 되는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2017년 법원 설립 이후 가장 많은 2,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빈곤과 질병, 고립의 늪에 빠진 고령층이 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한 경기 하강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스스로 경제적 재기보다는 자식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죠. OECD 노인 빈곤율은 한국 1위입니다. 한편 젊은층 파산 비중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3년간 10명 중 1명은 2030대였고요. 이들이 파산에 이르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취업난에 따른 구직 실패와 투자 실패의 사례입니다. 작년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등하자 무리하게 빚을 내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파산 신청에 이른 경우도 여러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지 덥다고 하는데 더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